그러면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 때는 내가 이 투자를 통해서 파이어족이 되리라. 네, 그랬었죠.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목표를 갖고 투자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셔서 올드앤리치가 목표가 되셨다고. 네. 제가 뭐 제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게 참 꿈 같은 상태잖아요. 누구나 바라는. 그쵸. 특히나 이제 이른 나이에 은퇴라니.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설레이고 행복한 상태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뭔가 나도 빠른 시간 내에 파이어족이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때 제 목표가 이제 10억이었거든요. 10억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10억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10억과는 또 다른 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들에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저는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제 투자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은 없고 사실 금융자산이 전부인데 너무 금융 위기에 취약하더라고요. 자산 전체가 금융자산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파이어족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파이어족 이제 자산소득이 있고 또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얻는 그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근데 여기 일을 저는 워크라는 개념이 아니라 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꼭 생산적이지 않고 소비적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한적인 소득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즘처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파이어족으로 내가 산다면 갈 수 있는 곳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 그렇죠. 네, 또는 비행기 뭐 이런 교통 비용이 낮은 나라들밖에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 여행을 곧 가신다는데 네. 뉴욕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죠. 네, 못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꿈꾸는 삶일까?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파이어족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일적인 부분도 참 많이 개선을 해왔었거든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직주근접인 곳으로 좀 위치를 바꿔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거나 그리고 되도록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꼭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좀 재택근무로도 가능한 일은 재택으로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싫거나 예전처럼 막 빨리 도망치고 싶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상태를 얼마나 길게 유지하고 얼마나 더 투자를 이어가고 언제까지 하면 할수록 내 노후가 참 충만하겠구나, 풍요롭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목표 금액은 달성했지만 파이어 선언을 하지 않고 앞으로 조금 더 달려보자, 올드앤리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사는 라이프를 꿈꾸시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제가 얼핏 채널에서 뭐 우주여행 이런 것도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최종 목표가 어떤 거이신지. 저는 어떤 목표를 아직도 정확하게 금액적으로나 설정해 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시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사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부담이 안 되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태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경험이 계속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알아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면 다들 인천공항으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짐들을 바리바리 싸고 보통은 이제 뭐 공항철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내 집 앞에 밴을 불러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 더 세상에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나올 수많은 더 나은 서비스들 중에 대부분을 못 누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태는 아마 내년, 내후년, 뭐 5년 뒤, 10년 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과 다양한 컨텐츠들, 뭐 다양한 어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들,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함이 없는 정도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게 투자를 하면 뭐 주식 시장을 알게 되고 뭐 미국의 뭐 금융 시장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이런 뭐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투자를 꾸준히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난 어떤 사람인지. 네, 아마 맞아요. 그런 생각의 결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투자 뭐 몇 개월 동안 몇 주 이렇게 모으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현재는 투자에서의 목표는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근데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어오는 새로운 그런 투자금들은 다 이제 부로 전환을 할 거라서 그 부가 한 3,000주 정도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보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이고요. 아마도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조금 더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들을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쉽게 말해 배당주 투자 내지는 뭐 리얼티 인컴처럼 월배당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투자를 저도 해보니까 제가 어떤 투자의 뭐 정점, 뭐 어떤 투자로서 뭐 성공을 이루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해보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투자가 잘 됐건 성과가 났건 또는 성과가 안 났건 이걸 떠나서 확실히 경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바라는지, 이런 나의 욕심, 속 깊이 감춰져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내 욕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를 수차례 점검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투자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또는 투자 외에도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가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 부님 모시고 정말 투자의 정석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